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한 80점에서 한 90점 정도의 성적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한국인이 똑같은 성적표를 받았어. 그래서 물어봐요. 외국인한테 수학 잘해? 라고 물어보면 외국인이 뭘 하냐면은 내 주특기는 수학이야. 난 태어나서 수학이라는 걸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 수학 개 잘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물어봐요. 야, 너 수학 잘해? 아, 저는 수학은 아직 자신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근데 이력서는 겸손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를 어필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까지 겸손함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력서에는 약간 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영업이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요 잘 선택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한마디 말을 되게 잘했다고 계약이 되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한마디 말 때문에 계약을 망치는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곳에서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경험을 쌓고 일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해야 돼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면접을 갔다 왔대요. 부동산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뭐였냐면은 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일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자기 생각엔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부동산은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마 이게 부동산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실제로 들으면 설득력도 좀 있어요. 아, 원래 부동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생각 들어요. 맞는 말 같잖아요. 일단 일을 배워야 되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일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 이거 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작년에 저희 조카가 IT 벤처회사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턴이 보통 그렇잖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약 기간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식 계약을 하고 정규직으로 넘어가건 아니면 계약을 안 하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벤처회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인턴은 3개월 동안 그냥 써먹으려고 뽑는 거야. 그리고 계약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벤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걸 이룬 게 아니라 앞으로 뭔가를 성장을 하겠다라고 세운 벤처 회사인데 자기들은 직원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쓰고 회사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3개월 뒤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갔던 그 인턴 사원 중에서 한 명도 계약을 안 했대요. 정규직으로. 난 이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 입장에서 속상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게 일을 했고 또 어렵게 들어갔고 그랬는데 나는 사람을 그렇게 쓴 회사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절대로 잘 될 리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서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취업이라는 게 사실 일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부동산도 똑같아요.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배울 게 없다라는 뜻이라고 보이거든요. 계약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계약을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건데 계약이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돈을 안 벌고 야, 일만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 가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까지 만들어서 수업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배우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돈을 갖다 주는 거죠. 야, 금방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 되기 되게 쉽네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취업도 똑같아요. 취업을 하게 되면요,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돈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돈 받아야 돼요. 이거 사실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어떤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취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좋다. 자, 일단 요걸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부동산에 취업을 하고 싶을까?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다 얘기해 줍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저는 기업형 부동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전 중개법인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상가 전문, 사무실 전문, 아파트, 빌라, 나는 개인 사무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다를 수 있겠죠. 빌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매물을 같이 중개할 수 있고, 개인 사무실은 이제 같이 두 사람이서 세 사람이서 일을 하니까 약간 친밀도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해서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뽑는 곳을 찾아야 돼요. 자, 어디에서 사람을 뽑을까를 보는 거죠. 부동산은 사람을 뽑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보냐면은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 워크넷에 들어가 가지고 공인중개사를 치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치든지 아니면 지역명을 쳐가지고 내가 들어갈 만한 부동산이 사람을 뽑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보는 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구인구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막 사람을 뽑겠다고 올려놨어요. 그럼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또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도 공고문이 좀 올라오고, 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학원 사이트에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인스타랑 유튜브에 이런 공고문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찾아보고 이제 그 안에서 고르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막 어디 하지 이를 고민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찍게 되면 훨씬 편하거든요. 야,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메뉴 못 골라요. 메뉴 고르기 되게 힘듭니다. 한 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 오늘 저녁에 중국집 가자. 난 짜장면 너무 먹고 싶어. 너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훨씬 빨리 고를 수 있거든요. 한식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일단 뭔가 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선택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저 지금 뽑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놓는 게 되게 선택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력서를 쓸까, 요거예요. 일단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정하게 되면요, 이제는 이력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면접을 봐야지 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어쩔지를 결정을 하는데, 면접을 보려면 일단 이력서를 잘 써야 돼요. 이력서를 보고 사장님이 나를 보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를 좀 어필을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은 외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한 80점에서 한 90점 정도의 성적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한국인이 똑같은 성적표를 받았어. 그래서 물어봐요. 외국인한테 야, 너 수학 잘해? 라고 물어보면 외국인이 뭐라냐면은 내 주특기는 수학이야. 난 태어나서 수학이라는 걸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 수학 개 잘해. 요즘 말로 진짜 개 잘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한국인도 똑같이 이렇게 성적을 받잖아요. 8, 90점 정도 맞아가지고 물어봐요. 야, 너 수학 잘해? 라고 하면 저는 수학은 아직 자신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다 겸손해요. 근데 이력서는 겸손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를 어필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까지 겸손함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력서에는 약간 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쓰기 전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걸 물어보면 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사장님이라면은,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착한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아는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저는 중개 경력이 있는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영업해본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오래 일하는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겠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할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나도 착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도 자기도 착하다고 생각해. 나도 성실하다고 생각해. 나도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알아요. 나는 부동산 경력도 있어. 나 계약서도 써보고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또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잘하겠지, 좋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꼭 만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좀 할 줄 안다든지, 아니면 브리핑 자료를 되게 잘 만든다든지, SNS를 잘해가지고 영업을 해봤다든지, 마케팅을 공부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을 잘하구나. 이런 일,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줄 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이력서를 쓴 사람들은 무조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하겠죠. 저는 블로그 할 줄 모르는데요. 저 파워포인트 써본 적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거 먼저 할 줄 아는지 물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의가 없으시네요.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 유튜브에다가 블로그 하는 법이라고 한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백 개 정도의 영상이 나와요. 이 영상들을 보고 내가 한 2주 정도, 3주 정도만 하면요, 하루에 방문자 100명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같이 넣는 거예요. 제 취미는 블로그입니다. 하루에 100명의 사람들과 블로그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아래다가 블로그를 첨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면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할 줄 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야죠. 야, 좋다. 면접까지 무조건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있으면 면접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제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까?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면접이죠. 요거는 이걸 봐야 돼요. 어디가 일을 잘하는 곳일까? 요거를 내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면접을 볼 때는 나를 어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간 곳, 여기가 진짜로 일을 잘하는 곳인지, 영업을 잘하는 곳인지, 직원들이 돈을 버는 곳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계약도 하고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실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차이는 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말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질문부터가 달라요. 보통 우리 그 면접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영업 해본 적 있어요? 얼마나 일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일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요거는 단답형 질문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영업 해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해본 적 있어요.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영업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단답형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일할 거예요? 저 6개월 이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 해본 적 있어요? 부동산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부동산 거래를 한 두어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한단 말이에요. 답이 뻔해요. 근데 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셨어요? 영업이랑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셨나요?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은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내 집을 매매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거래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자, 봐봐요. 이전에 일했던 곳은 어떤 종류의 일을 하셨어요? 영업이랑 관련 있는 일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저 영업 관련 일을 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에 있던 데는 IT 업체였는데 저희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랑 많이 만나서 영업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IT 업체에서 일을 했고 뭐 영업에 관련된 일을 했구나 라는 내용이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 일하게 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내일부터 할 수 있고요. 한 6개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 안 하거든요. 저는 좀 길게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6개월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한 2주 후부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날짜는 협의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잘하게 되면요, 대답이 훨씬 수월하게 잘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만 봐도 일을 잘하는 곳인지 영업이 정말 되는 곳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면접만 좀 딱딱하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일 따위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직업병을 가지고 있잖아. 일은 잘하는데 단답형으로 질문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영업은 그냥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할 때도 단답형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한테도 약간 영업식의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댔잖아요.
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일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영업은 제대로 할 줄 모르지만 당신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우리한테 벌어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배울 것도 없고, 사실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쉽게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영업이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요, 잘 선택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한마디 말을 되게 잘했다고 계약이 되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한마디 말 때문에 계약을 망치는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곳에서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요, 많은 경험을 쌓고 일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취업을 하는 목표가 훨씬 명확해지고 쉬워질 겁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취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트농이었습니다.